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빛을 바꿉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날, 부처님은 말의 결을 따라 업이 익는다고 이르셨습니다. 오늘 사람을 볼 때 꼭 기억할 7가지를 고요히 펼칩니다. 그대의 호흡을 조금 늦추고 혀끝의 습관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투는 업의 그림자임을 함께 살핍니다. 말은 마음의 물결이 밖으로 흘러나온 기색입니다. 눈에는 표정이 비치고 혀끝에는 업의 습관이 스며듭니다. 같은 사실을 말해도 어떤 입은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고 어떤 입은 겨울 햇살처럼 살며시 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말을 고치려 하기보다 말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은 그늘처럼 따라옵니다. 그늘을 탓하기보다 빛을 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기억할 관문이 7 있습니다. 말의 온도, 속도와 호흡, 볼륨과 힘, 방향성, 책임성, 경청, 그리고 단정과 뒷말입니다. 이 7은 따로 서 있지 않습니다. 서로 비춰주고 서로를 다잡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속도가 거칠어지고 방향이 나로만 기울면 책임성이 흐려집니다. 경청이 무너지면 뒷말이 자랍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살피는 일은 곧 전부를 살피는 길이 됩니다. 먼저 말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입니다. 따뜻함은 말의 시작과 끝에 머뭅니다. 처음에 부드럽고 끝에 나긋하면 가운데에 진심이 전해집니다. 차가움은 단어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칼날 같은 낱말은 상대의 숨을 얇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낱말은 숨을 두텁게 만듭니다. 온기는 사실을 숨기지 않되 살려내는 길을 찾습니다. 따뜻함은 미화가 아니라 진실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속도와 호흡은 마음의 다급함을 비춥니다. 급한 말은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여유로운 말은 놓아주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작은 틈이 있으면 타인의 뜻이 들어앉습니다. 틈이 없으면 내 마음만 울립니다. 호흡을 길게 내쉴 때 혀끝의 각이 둥그러지고 둥근 각은 귀에 남는 상처를 줄입니다. 서둘러 이기려는 말보다 느려도 함께 가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볼륨과 힘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의 기억을 결정합니다. 큰 소리만이 폭력이 아니며 힘이 들어간 낮은 목소리도 마음을 누릅니다. 힘이 실린 말은 짧게, 힘을 뺀 말은 길게 흐르는 법입니다. 힘을 거두면 의미가 또렷해지고 볼륨을 낮추면 책임이 떠오릅니다. 목소리는 악기가 아니지만 하루를 연주합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목을 낮추고 뜻을 높이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은 말이 누구를 세우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를 세우는 말은 타인을 눕히고 우리를 세우는 말은 둘 다 일으킵니다. 나라는 대명사가 과도하면 공이 내 안에 갇히고 우리라는 지향이 깃들면 공덕이 함께 나뉩니다. 말의 방향이 나만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면 담장이 높아지고 함께의 길을 찾으려 하면 문이 열립니다. 방향을 바꾸는 일은 문 하나 여는 일과 같습니다. 작은 문 하나에 바람이 달라집니다. 책임성은 말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힘입니다. 흐릿한 말은 주어를 잃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해야 업이 얇아집니다. 핑계는 원인을 밖으로 밀어내고 과장은 업을 부풀립니다. 진실한 말은 크지 않아도 무게가 있고 짧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는 말은 오늘의 약속을 내일의 평안으로 바꿉니다. 미지근함을 걷어내고 담백한 한 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청은 말 이전의 말입니다. 들어준다는 일은 내 의도를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면 마음도 조금 숙어집니다. 맞장구의 가벼움보다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깊습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틈이 아니라 상대의 숨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듣기 위해 멈춘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는 이미 절반쯤 치유됩니다. 말은 그 다음에 천천히 오면 됩니다. 단정과 뒷말은 업을 증식시키는 씨앗입니다. 단정은 가능성을 닫고 뒷말은 관계의 뒤쪽에 가시를 심습니다. 사람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그 사람의 내일이 지나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소문은 혀끝에서 자라나지만 발걸음으로 퍼집니다. 멈추면 사라집니다. 모르면 모른다. 이 한마디가 뒷말을 말리는 바람이 됩니다. 서늘한 판단을 거두고 따뜻한 관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번 마음을 낮춥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간 말들 가운데 마음을 다치게 한 한 줄이 떠오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 힘이 실렸고 설명을 던질 때 속도가 빨랐으며 끝맺음이 서둘러 닫혔음을 떠올립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뒤늦게 찾아왔고 그때 비로소 마음이 보였습니다. 서두른 말 뒤에 남겨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대여, 여기서 숨을 길게 내쉬고 오늘 이미 떠나간 말에게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사과가 내일의 말투를 데워줍니다. 말투는 업의 그림자입니다. 그늘을 고치려면 빛을 바꿉니다. 빛은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의 등불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내 안에 두는 힘이고 지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자비가 뜨거움만 남기면 흐려지고 지혜가 차가움만 남기면 메말라집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 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의 7 관문을 하나하나 살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둘러 통과할 곳이 아닙니다. 관문 앞에서 잠깐 서서 내 마음의 모양을 본 뒤에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온도는 부드럽게, 속도는 느긋하게, 힘은 가볍게, 방향은 함께로, 책임은 분명하게, 경청은 깊게, 단정과 뒷말은 비워두는 길. 이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표지가 저절로 눈에 들어옵니다. 표지판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빛납니다. 말은 업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따뜻함 한 줄, 여유 한 줄, 책임 한 줄이 쌓이면 관계는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밤 혀끝을 베개 위에 올려두듯 편안히 놓아두고 내일 아침 첫 인사에 다정함을 한 톨 더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한 톨이 하루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인연이 맑아지면 업도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덜어줍니다. 이제 숨이 고르게 가라앉습니다. 말의 그림자도 얇아집니다. 마음의 등불이 조금 더 밝습니다. 오늘의 이 고요가 다음 걸음을 부드럽게 이끌 것입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서늘해지면 사람의 말도 계절을 닮습니다. 같은 소리를 내더라도 낱말의 살갗에는 온기가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말은 차갑게 서 있고 마음이 넉넉하면 말은 미지근한 국물처럼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은 말의 온도를 살핍니다. 단어의 빛깔, 어미의 기울기, 얼굴에 스미는 미묘한 표정까지 함께 들여다봅니다. 말의 온도는 사실을 바꾸지 않되
사실을 건네는 손길을 바꿉니다. 손길이 부드러우면 진실도 무릎을 굽힙니다. 겨울 바람은 방향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틈을 찾아와 살결을 베고 사라집니다. 차가운 말도 그렇습니다. 사실을 밀어붙이는 힘이 세고 그 힘이 지나간 자리에는 숨이 얇아집니다. 봄 볕은 다릅니다. 같은 자리라도 오래 머물며 얼음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말은 구체를 잃지 않으면서도 붙잡힌 마음을 놓아줍니다. 그 차이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거친 낱말은 귀를 닫게 만들고 다정한 낱말은 귀를 열게 만듭니다. 거침은 빠르게 박히지만 오래 남고 다정함은 천천히 스며들지만 깊게 남습니다. 말의 온도는 어미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끝자락이 딱딱하면 마음이 조이고 끝자락이 나긋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급하게 닫힌 어미는 평가로 들리고 부드럽게 내려앉는 어미는 안내로 들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끝을 어떻게 접는가에 따라 사람의 하루가 바뀝니다. 끝을 세우면 장벽이 되고 끝을 눕히면 다리가 됩니다. 그대여, 오늘만이라도 끝을 낮추고 뜻을 높이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눈빛의 온도도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입술이 따뜻한데 눈이 서늘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패를 듭니다. 반대로 눈이 먼저 풀리면 입의 모서리도 따라 풀립니다. 고개를 약간만 기울여도 마음은 동시에 기울어집니다. 이 작은 각도의 전환이 문장 전체의 날카로움을 둥글게 만듭니다. 온도는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소리도 바뀝니다. 냄새 없는 공기에도 온기는 스며 있습니다. 말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서두름의 냄새, 다툼의 냄새, 이해의 향기, 배려의 향기. 향기는 길게 머뭅니다. 하루가 다 지나서도 마음에 남습니다. 어제 들은 말 한 줄이 오늘의 손놀림을 부드럽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향기로운 말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힘을 일으키게 돕습니다. 그 힘이 자비의 온기입니다. 한낮의 일터에서도 말의 온도는 분명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의 가죽만 남기면 사람의 마음은 금세 메말라 갑니다. 일의 속도는 올라도 관계는 뒤로 젖혀집니다. 반대로 여유를 조금 나누어 건네면 일은 느려지는 듯해도 실수는 줄고 신뢰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다시 속도가 붙습니다. 따뜻함은 우회가 아닙니다. 길을 곧게 펴는 기술입니다. 온도가 곧 효율입니다. 말의 온도는 호칭에서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사람의 하루가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름 앞에 작은 다리 하나를 놓아주면 마음이 건너옵니다. 호칭이 어색하면 존중을 빌려 쓰시기 바랍니다. 존중의 말투는 장식이 아니라 거리의 조절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답답하지 않게, 너무 멀어서 서늘하지 않게 알맞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번 마음을 낮춥니다. 지난 계절의 어느 날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말은 이미 끝났는데 방 안 공기는 계속 차가웠습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입술에서 작은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조용히 등 뒤에 다가왔습니다. 사실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했음을, 옳음보다 살림이 먼저여야 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미안하다 전하고 다음 날의 첫마디를 조금 더 데워서 건넸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더디게 남아 상처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의 전환입니다. 서늘함에서 따뜻함으로, 단단한 말투에서 부드러운 숨으로 방향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말의 온도를 데우는 데에는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을 한 박 더 길게 내쉬는 일, 단어를 한 톨 바꿔보는 일, 눈매의 각을 한 치 낮추는 일. 이 세 가지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속도가 늦춰지고, 속도가 늦춰지면 귀가 열립니다. 단어를 바꾸면 의도가 바뀌고, 의도가 바뀌면 마음이 느낍니다. 눈매를 낮추면 상대의 어깨가 내려갑니다. 어깨가 내려가면 말이 들어갑니다. 간단하지만 깊은 연쇄입니다. 온도를 지키는 말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비위를 맞추는 달콤함과는 다릅니다. 달콤함은 잠깐 마음을 풀어도 곧 허기가 몰려옵니다. 따뜻함은 오래 버팁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의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살려줍니다.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이 있고 단단함 속에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와 지혜의 결합입니다. 자비만 있으면 흐려지고 지혜만 있으면 말라갑니다. 두 가지가 만나면 말의 온도는 안정됩니다. 말의 온도는 다른 관문들과 서로 묶여 있습니다. 속도가 과속이면 온도는 쉽게 떨어집니다. 볼륨에 힘이 과하면 온도는 불균형해집니다. 방향이 나로만 향하면 따뜻함은 얇아지고, 책임이 흐리면 온도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경청이 부실하면 온도는 금세 바뀝니다. 그러니 온도를 데우는 일은 결국 7 관문을 동시에 닦는 길입니다. 한 곳을 살피면 나머지가 뒤따라 정리됩니다. 오늘의 수행은 작고 구체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첫 인사에서 이름을 한 번 부르고 말의 끝을 한 톨 낮추며 설명 사이에 짧은 숨을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마음이 거칠어지는 순간이 오면 혀끝을 턱 안쪽에 잠시 붙여두고 가만히 열을 식히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오늘 나눈 말 가운데 온기가 오래 남은 장면을 하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향기가 되어 내일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겹겹이 데우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기가 서서히 바뀝니다. 말의 온도는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 주장에 불을 붙이기 위한 열기가 아니라 서로의 얼어붙은 부분을 녹이는 햇살입니다. 따뜻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차갑지 않으면서도 분명할 수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깃든 말은 오래된 상처의 가장자리에 작은 문을 엽니다. 그 문으로 대화가 드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의 중심도 서서히 밝아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집니다. 바로 그 시간의 온기를 지키는 말이 힘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등불을 살짝 높입니다. 오늘 내가 건넨 말 한 줄이 누군가의 어둠을 조금 밝게 했을지 그 가능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내일의 혀끝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 인연을 살리고 인연이 살면 업이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덜어냅니다. 어제 데운 말의 온도는 오늘의 속도와 호흡에 기대어 안정됩니다. 서두른 불길은 금세 꺼지고 잔불처럼 잔잔한 열은 오래 갑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급히 던진 문장은 의도를 앞세우고 천천히 건넨 문장은 관계를 먼저 세웁니다. 속도가 마음을 비추고 호흡이 의도를 정리합니다. 볼륨과 힘은 말의 그림자를 길게도 짧게도 만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분히 기울여 봅니다. 말의 길을 넓히고 마음의 길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속도는 마음의 맥박입니다. 맥박이 빨라지면 혀끝도 재빨라집니다. 빠른 말은 설명을 늘리지만 이해를 줄입니다. 상대의 귀가 따라오지 못하면 말은 길지만 전달은 짧아집니다. 느린 말은 때로 답답해 보이지만 뜻은 오래 머뭅니다. 속도를 늦추면 단어 사이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상대의 생각이 들어앉습니다. 말의 성패는 내용보다도 여백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여백이 좁으면 오해가 밀려들고 여백이 넓으면 신뢰가 스며듭니다. 속도를 낮춘다는 것은 상대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마음에 닫힙니다. 닻이 내려가야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숨은 알아차림이고 날숨은 내려놓음입니다. 말이 앞서갈 때는 들숨이 짧고 날숨이 성급합니다. 마음을 낮추고자 할 때는 들숨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날숨을 길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숨이 길어지면 소리가 낮아지고 소리가 낮아지면 뜻이 또렷해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문을 열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의 숨을 더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이 분노의 칼끝을 둥글게 만들고 억울함의 매듭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볼륨과 힘은 말의 체중입니다. 같은 문장도 힘이 실리면 무겁게 떨어지고 힘을 거두면 가볍게 내려앉습니다. 큰 소리만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낮은 목소리라도 턱과 어깨에 힘이 걸려 있으면 마음을 누릅니다. 힘이 들어간 소리는 상대를 밀어내고 힘이 빠진 소리는 상대를 초대합니다. 힘을 거두는 일은 포기나 퇴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신뢰는 소리를 낮추고 낮은 소리는 공간을 넓힙니다. 넓어진 공간에서 의미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일터의 회의에서도 같은 이치가 드러납니다. 숫자와 계획이 오가는 자리일수록 말은 빨라지고 소리는 높아집니다. 그 순간 속도와 볼륨이 효율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효율은 이해가 움직일 때 생깁니다. 이해는 호흡 안에서 자랍니다. 안건을 설명한 뒤 한 방 멈추어 팀원들의 얼굴을 건너보면 표정이 먼저 답합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지고 펜이 움직이면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짧고 분명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긴 말 뒤에는 짧은 정리, 높은 말 뒤에는 낮은 확인. 이 리듬이 실수와 반발을 줄입니다. 가정에서도 속도와 볼륨은 하루의 빛을 바꿉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재촉하는 입술과 재우려는 시계가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선택을 하나 더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먼저 붙들고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단어의 각을 둥글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 한 박자 늦춤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가족의 말투는 사회의 말투가 돌아와 쉬는 곳입니다. 집안이 낮아지면 세상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지나치게 빠른 말은 땅을 구르듯 튀어오릅니다. 상대의 마음에 닿을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느린 말은 책임을 미루듯 흐립니다. 속도는 단정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빨라야 할 때는 또렷하게 빨라지고 늦춰야 할 때는 망설임 없이 늦춰져야 합니다. 이 균형은 호흡에서 결정됩니다. 호흡은 지금 여기의 사실을 보게 하고 힘을 거두는 용기를 줍니다. 말의 용기는 크고 드센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멈출 줄 아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여기에서 한 번 감정을 고요히 돌려봅니다.
누군가와의 통화에서 다급해진 날이 떠오릅니다.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문장을 끊어치며 쏟아냈고 상대의 호흡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결국 침묵이 떨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내 말만 소란스러웠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맑아지자 내 말의 속도와 힘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마음속으로 사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나는 한 문장을 줄였고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갈등의 매듭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의 전환입니다. 과속에서 느림으로, 압박에서 여유로, 소란에서 고요로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말을 놓는 연습은 소리 없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에 창을 열고 바깥의 공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켜보면 바람은 서둘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머물고 나갑니다. 말도 그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입술을 열기 전 마음속으로 세 박자를 지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 살핌, 건냄. 이 세 박자만 지켜도 말의 과속은 줄어듭니다. 과속이 줄면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상처가 줄면 관계는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힘을 뺀 목소리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힘이 들어가면 본래의 뜻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듣는 이는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방어를 낳고 방어는 반사를 낳습니다. 반사가 쌓이면 관계는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집니다. 힘을 거두면 두려움이 잦아들고 잦아든 마음은 귀를 엽니다. 열린 귀에 닿은 말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한 힘은 멀리 갑니다. 오래 갑니다. 속도와 호흡, 볼륨과 힘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면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면 볼륨이 자연히 내려갑니다. 볼륨이 내려가면 힘은 빠지고 힘이 빠지면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은 앞서 나눈 온도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7 관문은 서로의 문지기가 됩니다. 하나를 열면 다른 문도 함께 빛이 듭니다. 오늘의 작은 수행을 마음에 새깁니다. 회의실 문고리를 잡기 전 들숨 한 박, 설명을 마친 뒤 날숨 한 박, 답을 기다리는 동안 시선 한 번 부드럽게, 대화를 접을 때 소리를 반박 낮추기. 이 4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작아도 결과는 깊게 스며듭니다. 목소리의 높이가 내려가면 상대의 어깨가 내려가고 어깨가 내려가면 마음의 창이 열립니다. 열린 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방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다시 말의 속도가 바뀝니다. 선순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여,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호흡을 닻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닻을 내리면 파도는 파도인 채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바다가 되고 파도는 다만 지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말이 바다처럼 넓어질 때 작은 파문은 쉽게 잦아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필요한 말은 길지 않습니다. 다정하고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날카롭지 않습니다. 하루가 저물수록 속도는 저절로 낮아지고 소리도 자연히 조용해집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오늘 과속했던 순간이 어디였는지, 힘이 들어간 목소리가 누구의 기억에 남았는지 조용히 비춰봅니다. 알아차림이 곧 정화입니다.
정화가 이루어지면 내일의 말은 오늘보다 한 방 느려지고 한 톤 낮아집니다. 느림과 낮음 속에서 뜻은 더 또렷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 길을 잃지 않고 서로의 삶을 지나는 따뜻한 바람이 됩니다. 말은 화살과 같지 않아서 누군가를 뚫기보다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방향이 나에게만 쏠리면 말은 증명을 향해 달려가고, 방향이 우리를 향하면 말은 연결을 향해 걸어갑니다. 같은 사실을 전하더라도 나를 세우는 말은 담장을 올리고, 함께를 세우는 말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가 놓인 곳에 바람이 통하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마음의 냄새가 맑아집니다. 나 중심의 말투는 문장 앞머리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알았다. 나는 말했다. 나는 옳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상대의 마음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마음은 밀리면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우리는 해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고쳐보자.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말이 닿기도 전에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내려간 어깨에 비로소 뜻이 들어앉습니다. 방향은 단어의 교체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방향성이 바뀌면 책임의 위치도 바뀝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다 보면 책임은 대개 상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찾으려 마음 먹는 순간 책임은 내 손안에서 시작합니다. 책임이 나에게서 시작될 때 변명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변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는 힘이 없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단단하지만 서늘하지 않습니다. 이 결이 관계를 오래 견디게 합니다. 회의실에서 방향의 차이는 더욱 선명합니다.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라는 대명사가 늘어날수록 공은 좁아지고, 우리 눈의 호흡이 길어질수록 공은 넓어집니다. 공이 넓어지면 잘못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함께 견디는 동안 개선의 길이 보입니다. 말이 향하는 방향이 조직의 체력을 정합니다. 바른 방향은 속도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목표에 닿게 합니다. 무리 없이 닿는 발걸음은 오래 갑니다. 가정에서도 방향은 조용히 힘을 드러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너는 왜 그랬느냐고 몰아붙이면 마음은 곧장 더 깊은 방으로 숨어듭니다. 우리 집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리 함께 어디를 고치면 좋을지, 이렇게 방향을 트는 순간 문이 반쯤 열립니다. 열려있는 방에는 바람이 드나듭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후회가 이해로 바뀝니다. 이해가 자라면 다짐은 길게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지는 다짐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이 됩니다. 말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말이 앞서갈 때는 늘 증명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증명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의 숨으로 여백을 만들면 방향이 자연히 정리됩니다. 여백 속에서 타인의 말이 비로소 들립니다. 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줄어들고 우리는 생겨납니다. 우리는 생겨나는 순간부터 공덕의 모양을 띱니다. 공덕은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 함께를 지향하는 마음이 만든 따뜻한 결과입니다. 단정은 방향을 곧장 막아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말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가능성의 길이 닫히면 누구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을 회복하려면 단정을 거두고 관찰을 남겨야 합니다. 관찰은 판단과 다릅니다. 관찰은 사실을 머금고 있으되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말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말은 거짓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향과 단정은
서로를 밝히며 둘이 함께 있으면 뒷말이 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번 마음의 결을 낮춥니다. 오랜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라는 말이 무심히 늘어나던 날이 떠오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수고, 나의 상처를 내밀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통화의 끝에서 상대의 목소리는 얇아졌고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자 비로소 들렸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한 번도 입술에 닿지 않았음을. 그 깨달음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간 뒤 나는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주제를 다시 열면서 우리는 라는 말로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그 한 단어가 공기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상처의 말자락이 느슨해졌고 대화의 속도가 현실을 따라잡았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의 전환입니다. 나의 성곽에서 우리의 들판으로, 증명에서 연결로, 벽에서 길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함께로 돌리는 말에는 몇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공을 나누어 적는 습관, 실패의 원인을 공동의 맥락에서 찾는 태도, 해결의 책임을 내 발걸음에서 먼저 시작하는 결심.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말은 자연히 명확해집니다. 명확함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면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낮은 목소리는 마음을 눌러앉히지 않고 스스로 앉을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자랍니다. 합의가 자라면 다짐은 짧아도 깊습니다. 함께의 언어는 이익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나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를 먼저 인정하는 말은 강합니다. 강하지만 거칠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지만 흐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은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비가 올 때도 흐려지지 않고 햇볕 아래서도 부풀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말은 상대를 불러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열고 마음이 열린 자리에서 비로소 변화가 움직입니다. 방향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수행을 마음에 새깁니다. 문장을 시작할 때 나 대신 우리를 먼저 떠올리기. 공의 결과를 기록할 때 이름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두텁게 놓기. 고마움을 말할 때 상대의 노력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불러내기. 사과를 전할 때 이유를 늘어놓지 않고 앞으로의 행동을 짧게 밝히기. 이 네 가지가 하루에 한 번만 실천되어도 말의 바퀴는 조금씩 다른 길을 탑니다. 길이 바뀌면 풍경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대여, 방향을 함께로 돌리는 이 일은 거창한 서원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문장, 지금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리를 지키되 타인의 자리를 함께 세우는 말. 나의 공을 줄이되 공동의 수고를 밝히는 말. 내 오름을 낮추되 우리의 살림을 높이는 말. 이런 말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도 요란하지 않게 회복됩니다.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됩니다. 하루가 기우는 저녁 무렵, 오늘의 말을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나라는 말이 지나치게 앞서 있던 순간이 어디였는지, 우리 눈에 다리가 놓인 장면이 어디였는지 마음속에 표시를 남깁니다. 표시가 늘어나면 길이 선명해집니다. 선명한 길 위에서 내일의 첫 인사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함께로 기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받쳐주며 말의 방향으로 마음의 계절을 바꾸어 갑니다. 말의 방향을 함께로 돌렸다면 이제 그 말에 주인을 세워야 합니다. 책임 있는 말은 주어가 선명하고 약속이 땅을 딛고
결과가 흐리지 않습니다. 진실성은 그 책임의 숨입니다. 숨이 고르면 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명의 그림자를 거두고 말의 주인을 또렷하게 세웁니다. 마음을 낮추고 문장에 뼈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책임 있는 말은 먼저 나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도 내 몫의 이름을 부르면 길이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았고, 내가 맡겠다. 내가 바로잡겠다. 이 짧은 고백이 말의 무게를 만듭니다. 책임이 흐려질수록 문장은 길어지고, 길어진 문장은 실속이 비어갑니다. 반대로 책임이 선명하면 문장은 짧아집니다. 짧지만 묵직합니다. 묵직하되 누르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고가 늦어졌을 때 사정이 많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공기는 빠르게 식습니다. 교통이 막혔고 자료가 늦었고 상대팀의 답이 없었다는 말들은 사실일 수 있으나 내 몫의 자리를 빛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책임의 말은 다르게 흐릅니다. 보고가 늦었습니다. 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주어가 분명하고 원인에 내 몫이 들어있으며 다음 행동이 시간과 함께 제시됩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말은 늘 이런 결을 가집니다. 누구를 몰아붙이지 않고 나의 발걸음을 먼저 꺼냅니다. 가정에서도 책임의 말은 집안을 밝힙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높이고 난 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상처의 여백이 메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구체입니다. 내가 방금 목소리를 높여서 너의 마음을 눌렀다. 이 부분은 내 잘못이다. 저녁 시간에는 설명을 먼저 듣겠다. 내일은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미안하다는 한 줄에 이어지는 두 줄의 구체가 관계의 냉기를 걷어냅니다.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지만 책임은 행동의 다짐입니다. 다짐이 붙지 않은 사과는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집니다. 다짐이 붙은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진실성은 말의 온도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곧 냄새가 납니다. 과장의 냄새, 회피의 냄새, 남 탓의 냄새. 냄새는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진실한 말은 때로 불편하지만 공기가 맑아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겠다고 밝힙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신뢰를 살립니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말은 당장은 체면을 세울지 몰라도 곧 관계를 허물어뜹니다. 진실성은 체면보다 신뢰를 택하는 용기입니다. 약속의 문장에는 뼈대가 필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이 네 마디가 들어가면 약속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보고서, 초안을 항목별 검토표와 함께 팀과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에 시간과 대상과 방법이 놓이면 말은 이미 절반의 실천이 됩니다. 반대로 곧, 적당히, 한 번, 이런 단어들은 약속의 힘을 앗아갑니다. 미지근함은 책임의 적입니다. 말이 미지근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행동이 늦어집니다. 여기에서 한번 감정을 바꾸어 봅니다. 오래된 습관처럼 변명을 늘어놓던 날이 떠오릅니다. 곤란함을 피하려고 말의 결을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고 내 설명은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침묵이 내려앉는 그 순간 명료함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고 말을 고쳤습니다. 내 준비가 부족했다. 오늘 내가 수정하겠다. 한 문장을 줄이고 한 책임을 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억울함의 결이 자취를 감추고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의 전환입니다. 변명에서 고백으로, 회피에서 실천으로, 가벼움에서 무게로 방향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책임 있는 말은 타인을 지적하기보다 구조를 비춥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은 잠깐 시원하지만 문제를 남겨둡니다. 구조를 비추는 말은 각자의 몫을 보이게 하고 다음 걸음을 열어줍니다. 구조를 보는 눈은 자기 몫을 먼저 가져오게 만듭니다. 내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디에서 멈추었는지, 이 고백이 쌓이면 실력은 고요히 자라납니다. 실력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 증명합니다. 증명이 조용하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안심하는 자리에서 신뢰는 깊어집니다. 말의 무게를 더하는 또 하나의 길은 과장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조금 한 것을 많이 한 것처럼 포장하는 습관은 단기적인 이익을 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마음의 장부를 무겁게 만듭니다. 과장은 기대를 부풀리고 부풀어진 기대는 쉽게 찢어집니다. 찢어진 자리에서 실망은 깊어집니다. 있는 만큼만 말하고 한 만큼만 밝히는 태도는 더디게 보이나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꾸밈이 적을수록 결과는 또렷해집니다. 또렷함은 책임의 징표입니다. 진실성은 말의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눈빛이 도망가면 문장이 흔들립니다. 시선을 마주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단어의 각을 둥글게 하는 시간은 말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진심은 설명을 줄입니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핵심은 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함은 공격이 아닙니다. 선명함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자비입니다. 자비와 지혜가 한자리에 있을 때 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해집니다. 일상의 작은 장면들 속에서도 책임의 말은 수시로 우리를 부릅니다. 메시지 한 줄에도, 회의의 말미에도, 식탁의 인사에도 자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음에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로 시작해 내 몫을 밝히기. 둘째, 시간과 방법을 함께 적어 약속을 땅에 붙이기. 셋째,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확인의 시간을 적시하기. 넷째, 사과 뒤에 짧고 구체적인 행동 한 줄을 이어붙이기. 이 4가지가 반복되면 말은 헛바퀴를 멈추고 앞으로 굴러갑니다. 그대여, 책임의 말은 자신을 꾸짖는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몸을 다그치지 않고 균형을 돕습니다. 균형이 서면 발걸음은 멀리 갑니다. 책임이 선 자리에서 진실성은 저절로 숨을 쉽니다. 숨이 쉬는 말은 듣는 이를 살리고 말하는 이도 살립니다. 둘을 함께 살리는 말이 곧 바른 말입니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하루의 대화가 마음에 돌아옵니다. 오늘 내가 흐리게 말한 자리, 빚을 미룬 약속의 흔적, 과장의 작은 가루들이 떠오릅니다. 알아차림이 이미 정화의 절반입니다. 남은 절반은 실천입니다. 내일의 첫 마디의 주어를 세우고 약속을 짧게 밝히고 행동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업이 가벼워집니다. 업이 가벼워지면 얼굴이 환해지고 환해진 얼굴은 다시 말의 온도를 데웁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책임과 진실성은
말의 중심을 지키는 두 기둥입니다. 한쪽만 서 있어도 잠시 버틸 수 있으나 둘이 함께 서야 오래 갑니다. 오래가는 말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낮은 목소리로도 견딥니다. 견디는 말이 사람을 지키고 사람이 지켜진 자리에서 관계는 고요히 회복됩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의 결을 한 톨 더 가지런히 하고 내일의 한 줄을 단정히 세워두소서. 이제 그 바탕 위에 듣는 마음을 세우고 단정과 뒷말을 비워내는 정화를 살피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언제나 먼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귀가 낮아지면 혀끝의 각도도 자연히 낮아집니다. 낮아진 말은 상처를 만들지 않고 이미 난 상처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경청은 내가 앞서지 않는 수행입니다. 상대가 말을 건네는 동안 내 안에서는 대답과 판단이 금세 일어서기 쉽습니다. 그때 호흡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들숨으로 알아차리고 날숨으로 비워냅니다. 숨이 가라앉으면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개가 조금 숙어지고 표정이 가벼워집니다. 맞장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의 숨과 내 숨이 한 박자 안에서 흐르면 충분합니다. 함께 흐르는 숨은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가 내려가면 마음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마음은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설명 뒤에 놓는 짧은 침묵은 말의 끝을 다듬고 사과 앞에 놓는 침묵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감탄 뒤의 침묵은 공감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청중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배려입니다. 자리를 얻은 마음은 자연히 자신의 자리를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적게 말해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적게 말해도 깊게 전해집니다. 경청에는 자세가 있습니다. 몸은 앞으로 급히 기울지 않고 시선은 얼굴에서 얼굴로 조용히 머뭅니다. 끼어들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 혀끝을 턱 안쪽에 잠시 붙여놓는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혀끝이 멈추면 생각도 잠시 멈춥니다. 멈춤 속에서 상대의 단어들이 본래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의미가 제자리를 찾으면 나의 조급함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조급함이 물러난 빈자리에 연민이 들어옵니다. 연민이 자리하면 말은 곧장 달려가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단정은 가능성의 문을 먼저 닫는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그 일은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문장들은 내일의 길을 미리 차단합니다. 단정의 반대는 방임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은 사실을 비추되 내일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여지가 남아있으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숨 쉬는 관계는 성장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결은 바로 이 여지에 머뭅니다. 단호하되 닿지 않습니다. 또렷하되 서늘하지 않습니다. 뒷말은 마음의 뒤편에서 자라납니다. 사실의 빈틈에 상상과 감정이 결합할 때 이야기의 꼬리가 붙습니다. 뒷말의 공덕은 없습니다. 잠깐의 쾌감 뒤에 남는 것은 불신과 거리감뿐입니다. 뒷말을 거두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밝히고 당사자에게 들은 말만 전하며 당사자에게 돌려드는 길을 택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소문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줄기도 없습니다. 줄기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관계는 안전해집니다. 일터에서 경청과 정화의 길은 더욱 선명합니다. 보고와 피드백의 자리에 서면
목소리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때 한 방 멈추어 얼굴을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반뼘 내려가고 펜 끝이 움직이면 말이 닿은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리와 확인을 짧고 낮은 톤으로 덧붙이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해석은 줄이고 필요한 만큼의 사실을 남깁니다. 사실은 내 쪽목과 함께 기록합니다. 책임이 분명하면 변명은 줄어듭니다. 변명이 줄어들면 신뢰는 쌓입니다. 가정에서도 경청은 집의 온도를 바꿉니다. 아이가 장황하게 하루를 풀어낼 때 결과를 먼저 묻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눈빛을 잠시 더 머무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들은 다음에 짧게 되물어주면 아이는 스스로 핵심을 건져 올립니다. 스스로 건진 핵심은 오래 기억됩니다. 오래 기억된 핵심은 다음 날의 행동을 바꿉니다. 말은 이렇게 천천히 실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마음의 결을 바꾸겠습니다. 오래된 지인과의 통화에서 제가 먼저 앞서 말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상대의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저는 설명을 덧붙이고 해석을 던지고 결론을 재촉했습니다. 통화의 끝에서 그분의 숨이 얇아졌고 짧은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제야 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은 들숨을 한 번 넣고 천천히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 통화에서 저는 질문을 줄이고 침묵을 늘렸습니다. 설명 대신 그분의 단어를 되받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억울함은 정보가 되었고 분노는 필요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의 전환입니다. 앞섬에서 머물므로, 해석에서 관찰로, 단정에서 여지로 옮겨 앉는 자리입니다. 그대여, 한 번의 숨이 관계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뒷말을 정화하는 데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실인지 살핍니다. 둘째, 필요한지 살핍니다. 셋째, 자비가 깃들었는지 살핍니다. 사실이 아니면 멈추고, 필요가 없으면 비워두고, 자비가 없으면 다듬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조용히 마음에 놓아두면 말은 스스로 가지를 쳐냅니다. 가지가 정리되면 줄기는 곧고 단단해집니다. 단단하지만 가시가 없습니다. 가시가 없으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청과 침묵은 단정과 뒷말을 자연히 말립니다. 잘 듣는 자리에서는 성급한 판단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침묵이 중간중간 놓이면 과장된 해석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틈이 줄어들면 소문은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은 소문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소리를 낮추고 낮아진 소리는 다시 경청을 부릅니다. 선순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의 작은 수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화를 시작하기 전 들숨 한 박, 끝낼 때 날숨 한 박을 더 하십시오. 둘째, 상대의 마지막 단어를 조용히 되받아 확인하십시오. 셋째, 설명과 설명 사이에 짧은 침묵을 놓으십시오. 넷째, 자리를 떠난 뒤에는 뒷말을 줄이고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말의 습관은 고요히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업이 가벼워집니다. 말의 온도를 데우고 속도와 호흡을 고르게 하고 방향을 함께로 돌리고 책임과 진실성을 세우고 경청과 침묵으로 단정과 뒷말을 말렸습니다.
대단한 기술을 익힌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옮겼을 뿐입니다. 자리가 옮겨지면 풍경이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지면 말은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찾던 변화는 언제나 이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대여, 오늘 배운 한 줄만이라도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숨 하나, 멈추는 눈빛 하나, 비워두는 침묵 하나. 이 작고 꾸준한 실천이 그대의 하루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누군가의 어둠을 조금 덜어내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말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대의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밤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법문이 등불을 더 멀리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